자,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법률행위의 목적에서 비정상적인 거,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 자, 거기는 전부 다 무효였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불일치하고 하자 있을 때, 자, 그때 이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됐어요. 자, 이렇게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그럼 항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취소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으면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 요렇게 이제 기준이 딱 잡혀져 있는데, 물론 반사회적 행위는 이제 빼고요. 근데 문제는 제3자가 나왔을 때, 그 제3자에게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자, 오늘은 그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요 제3자가 누군지, 뭐 민법을 배우시다 보면 제3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3자,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3자의 개념을 보니까 그 비정상적인 법률행위 당사자하고 포괄승계인 이외의자로서 그랬죠. 포괄승계인 대표선상인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그랬네요. 상속인. 항상 포괄승계인 그러면 당사자하고 같이 취급을 해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 아닌 사람으로서 그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뭐 반사회적 행위면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행위면 불공정행위,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 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자,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제3자라고 그러죠. 자,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자, 이 법률행위가 뭐 계약을 했던, 가장 대표적으로 요게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자, 그러면 갑, 을을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이 무효 취소인 이 법률행위를 토대로 기초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랬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뭐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다 알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요런 잘못된 비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려면 요 병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뭔 했어야 되겠죠. 즉, 을명의 등기를 토대로 해서 새로 매수를 했다든지, 또는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니까 가압류를 했다든지,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3자라 한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3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자로서 이런 잘못된 법률행위를 토대로,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매수한 자, 저당권 설정한 자, 뭐 가압류한 자, 가등기 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용어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셔도 크게 일단은 무리는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3자는 잡혀졌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 이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면서, 자, 이제 병한테 와서 요게 무효 취소니까 당신이 이해관계를 맺은 그런 당신의 권리도 잘못된 권리니까 뭐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요 갑이 병,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자, 요 제3자가 보호되는 제3자에게는
요 무효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때는 그 얘기죠. 자, 대항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항할 수 없어서 둘이 소송 붙었게 되면, 자, 요 3자가 이기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제3자는 선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선의는 결국은 요 계약이 무효 취소인 걸 모르고 을이 정상적으로 저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저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요것들을 믿고서 거래한 사람, 요 사람들을 선의의 제3자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자,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얘기인데, 자,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둘이 싸우면 이쪽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자기 권리도 취득 못하고 등기했다 하더라도 다 말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보호가 돼서 둘이 소송으로 붙으면 선의의 제3자가 승소, 이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호되려면 선의가 되는데, 선의기만 하면 되지 과실 무과실은 필요가 없다는 거 일단 잡으시고, 자, 그럼 문제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냐 안 되냐는 어디서 나오는 무효 취소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이제 제3자에 대한 기초를 잡았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무효 취소인지에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항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 잘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개별적인 무효 취소를 하나하나씩 공부하시면서 들어가게 되면 헷갈려요. 어디서 나온 무효 취소냐, 이걸 좀 잘 잡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배운 당사자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목적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우선 2번 들어가시게 되면, 자, 우리가 앞쪽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역시 목적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가능해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이다, 이건 무효죠. 자, 적법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역시 이것도 무효죠. 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 그 중에 103조 반사회질성이 역시 무효죠. 자,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도 무효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이란 동네에서 뭔가 잘못된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는 없네요. 전부 다 무효죠. 하면서 여기서 나온 무효는 윤무효든 윤무효든 임무효든 임무효든 그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요게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든지 아니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든지 반사회질상행위로 무효라든지 불공정행위로 무효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갔을 때 요 무효인 법률행위 한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즉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냐 없냐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온 모든 무효들은 선의 제3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자, 앞쪽을 정리 잘 하시면 뒤쪽이 좀 쉬워지는데,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절대적. 그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뭐가 문제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국가 법은 당사자는 자유롭게 의사표시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자유를 무한정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요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얘기죠. 요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하나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테두리를 잡아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에서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 질서란 얘기죠. 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났으니까 그건 절대로 무효가 돼서 누구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자, 병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 나는 얘 건 줄 알고 내가 사서 이전 등기했다, 돈 빌려주고 저작권 등기했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소송 붙으면 이쪽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무효가요?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된 무효들.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뒤쪽에서 이제 무효 취소 갈 때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번 보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자, 좀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셨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자, 이제 목적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항상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이건 이제 이쪽하고는 다르구나. 그럼 여기는 의사표시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 비진의 표시 원칙으로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죠. 통정의 표시는 자, 그대로 무효가 되고요. 자, 착오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물론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하고 중대한 과실을 없애야 되지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파트고, 자, 사기강박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죠. 자, 이것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에서 나오는, 자, 여기서는 다 무효만 되는 게 아니라 무효, 취소,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무효 취소는 이 무효 취소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에 나오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비진의 표시로 무효다, 통정의 표시로 무효다, 또는 착오로 취소했다, 사기강박당해서 취소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거래한 제3자가 나오면, 자, 이 선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이거죠.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제 둘이 소송 붙으면 요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인 제3자가 승소한다, 이긴다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이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자, 찾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제3자는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보호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아주 이제 공부하시면서 많이 헷갈려하고 들어가신 부분인데, 자, 어디서 나온 무효 취소인지를 잡으세요. 자, 다시 목적에서는 뭐 시험 문제는 원시적 불능 잘 안 나오지만 강행법규 위반,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자, 다 무효입니다. 취소 사유 없죠? 하면서 여기서 나온 무효들은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제3자는 선이라도 소유권 권리 취득할 수 없다. 보호받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란 말이에요. 절대적 목적에서 나온 거. 다만 의사표시가 문제가 되는 무효 취소들은, 자,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착오 취소, 사기강박 취소. 자, 요것들은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요것들은 이제 상대적 무효 취소라는 거죠. 왜?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대항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제3자는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자, 요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아가지고 제3자 나오면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소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져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항상 제3자는, 그리고 요 전에 계약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유효일 때는 제3자가 나올 이유가 없죠. 이게 유효라면 정상적으로 이 사람은 권리 취득하고 이렇게 거래했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권리 취득하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 한번 몇 가지 풀어보죠. 자,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통정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 여기는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얘기한 게 아니라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죠. 그럼 제가 좀 전에 제3자의 개념을 잡을 때 이런 비정상적인 법률을 토대로 해서, 자,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이해관계를 맺으려면 표현 방식이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 자는 뭐 사람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뭐뭐 한 사람, 뭐뭐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제3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법적인 것들까지 들어줘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 푸는 거 문제라고 그랬죠.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서 빨리 풀 수 있는지 알든 모르든. 자, 뭐 23회 때 나왔지만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랬어요. 그럼 1번 들어가 보니까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힘들게 하시면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이 하면서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 한 자 나와 있잖아요. 가압류 한 자니까 맞구나,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2번 허위로 체결된 제3자라는 계약의 수익자,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로 표현돼야 되는데 허위로 체결된 제3자라는 계약의 수익자, 이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네요. 그죠? 예. 물론 나중에 다 배우시면 금방 뽑아내지만. 그럼 3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양수인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뭐뭐 한 자, 받은 자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양수인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 받은 자, 한 자, 받은 자, 오케이, 얘도 되겠다. 5번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 근저당권부 채권,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제대로 들어오려면 어지럽다고요. 하지만 뒤에 보니까 가압류 한 자 나왔죠. 그럼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은 한 자, 받은 자, 받은 자, 한 자니까 그런 말이 없는 게 얘겠네요. 그럼 2번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5개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까지 하나씩 다 알면서 문제를 푸시려고 그러면 힘들어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고 하세요. 예, 우리는 문제 정답을 맞춰 거니까. 자, 그러면 올해 나온 걸 보죠. 올해 또 똑같이 나왔는데, 자, 올해는 조금 깊이 나왔어요. 근데 기본 구조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행을 맺은 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랬죠. 자,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가 제3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1번 보니까 가장채권을 가압류 한 자, 여기도 나왔네. 한 자 맞았겠죠. 자, 가장전세권 저당권을 취득 한 자, 얘도 되겠네요. 자, 3번 채권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뭐 한 자 받은 자가 아니네. 너 한번 넘어가.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 얘도 뭐 한 자 받은 자가 아니네요. 하지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금방 알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5번은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판례인데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그랬어요.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 보증인은 사람이란 얘기인데 앞에 이행한 했죠. 뭐 한 자라는 얘기죠. 이행한 자. 그렇다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뭐 한 자, 이행한 자. 자, 그럼 얘도 해당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게 3번하고 4번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파산관제인은 아주 유명한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걸로 파산관제에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3번을 찍었어야 되죠. 3번. 이것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유명한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제3자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 새로운 이해관계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 이렇게 잡아가시고 좀 특이한 거 한두 가지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해서 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그거 이제 연습해 봅니다. 자, 1번 보니까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래요. 그럼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라는 것은 목적에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절대적이라는 거고, 절대적이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2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중매매 뭔지 잘 몰라. 제가 강의를 안 해드렸으니까 물론 첫날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된다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제2매수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 나왔어요. 그럼 선의 제3자에게도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다시 반대로 그러면 선의 제3자는 자,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랬으니까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처럼 있다 해야죠. 주장, 대항할 수 있다. 네, 틀렸죠. 찬찬히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고, 여기도 어쨌든 간에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예요. 그럼 똑같이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주장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2번 틀렸겠죠. 자, 3번은 토지 매매가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래요. 자,
자,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문제가 됐나요? 아니면 목적에서 문제가 됐나요? 목적에서 문제가 된 거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104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풀리고. 그럼 어차피 똑같이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돌아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오케이.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1, 2, 3번은 전부 다 목적에서 나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로 선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효력이 없는 경우 그랬으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얘기겠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그럼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자, 이 무효는 절대적, 상대적? 상대적이죠.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못한다. 오케이, 맞았죠? 자, 5번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자, 허위표시 무효니까 역시 상대적이죠. 그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죠.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갑을만 나오면 조금 괜찮은데 병까지 나와버리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어디서 나오는 무효 취소인지 다시 목적, 즉 강행법규 위반, 반사유질서 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이라니까. 그럼 반대로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비진의 표시에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착오에서 취소, 사기강박에서 취소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나오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한다. 자, 정리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제3자와 관련해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없는 거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꾸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좀 뽑아서 별도로 이것들만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